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유튜브 볼 때도 그렇고 네네. 화면에 로딩 중, 버퍼링 이거 생기면 사람들을 사실 짜증내거든요. 짜증 많이 내죠. 근데 이번에 책 제목이 버퍼링 싱킹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사람들 화내는 거 아닙니까? 네. 위에도 피읍 안에 이렇게 돼 네. 있었어요. 네, 그 짜증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버퍼링 싱킹. 김태훈 교수님의 신간 버퍼링 싱킹 요 책이 따끈따끈한 책이죠. 네, 따끈따끈. 요거를 저희가 요 영상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는 5분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이게 네. 뇌에서 네. 생각을 할 때는 버퍼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거의 일상적으로 버퍼링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뇌에서.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 자꾸 무시하고 있어서 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해야 되는데 답변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하고 있는 이런 버퍼링이 아니라 좋은 버퍼링이 아니요. 그런 버퍼링도 예.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지 하는 생각을 잠깐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더라. 네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만드는 답은 사실 그냥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뻔한 답밖에 없습니다.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네, 말. 네. 사실은 뻔한 거.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게 검색 중독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일깨우는 법. 이런 의미로 그렇죠. 버퍼링 싱킹. 네. 김태훈 교수님의 신간입니다. 신간. 따끈따끈한 신간.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말로 먹고 사는 네, 사람이니까 네. 막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그렇죠. 그 뭐더라 생각 안 떠오를 때는 순간적으로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세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그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극복하려고 견뎌내야죠. 그러니까 왜 기획회의 하거나 아이디어 회의 하실 때 갑자기 어느 순간 모두 조용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버퍼링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상황을 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걸 잘 견딘 사람들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꺼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글 쓰시는 분들 중에는요. 네. 막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진도를 못 나가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괜찮은 문장이 하나 탁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쭉 이어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책상 앞에서도 막 쳐야 되네. 막 생각. 네네. 막 이러다가 네. 에이 몰라 그래서 박차고 나갔는데 그때 뭔가 번쩍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네. 뇌가 멈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불안하죠. 네. 그래서 불안하신 거. 근데 우리가 불안을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안할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빨리. 네. 문제를 내면 답을 몇 초 안에 빨리 내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생각은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생각할 시간 자체를 주지 않고 생각하는 게 위험해지거든요. 뭐든지 빨리 입에서 튀어나와야 능력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근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뭔가 물어봤는데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항상 매번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를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네네. 근데 아까 교수님은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상태를 견뎌야 한다고 네, 말씀하셨고. 견뎌야죠. 근데 저는 그거를 극복해서 더 빨리 생각해내야 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생각이 또 안 납니다.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간이 싫어하는 것 중에 불안이라는 게 제일 크고요. 불안을 유발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러면 불확실한 거, 모호한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는 얘기인데 네.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두 식당이 앞에 있는데 한쪽은 검색했는데 리뷰 수도 되게 많고 평점도 괜찮아요. 예.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쪽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점이 아직 없고 네. 리뷰도 당연히 별로 없겠죠. 네. 근데 사람이 좀 붐비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를 확인해 보기보다는 그냥 리뷰가 많고 평점이 높은 데로 가세요. 뭔가 검증이 되었으니까. 네.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녀갔으니 이건 안전하고 확실한 옵션이야 라고 가시는 거죠. 네. 근데 이 잠재력은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쇼핑하실 때 네.
쿠폰을 쓸 수 있는 곳에서만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대안, 더 좋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네. 내 눈앞에 있는 거에 그냥 맞아요. 사고가 요게 좁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그런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죠. 네. 근데 무언가 나를 위해서 혹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커리어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데 계속 복잡해지면서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자꾸 즉각적인 답만 찾으려고 하면 내가 내는 답은 그렇게 특별한 답이 아닐 거예요. 고만고만한. 네. 그러니까 시간에 치여서 이번 주말 다음에 월요일 날 네. 회의하는데 뭐라도 가져와야 돼.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결정하는 거, 속도와 효율에 치중해서 빠르게 결정하면 네. 그래도 안전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인가요? 제가 보기엔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안전한 선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네.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 책에서도 그래서 이게 뭔가 창의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5단계를 네, 맞습니다. 말씀해 네. 주셨더라고요. 약자로 따서 SCORE 네. 프레임워크. 네. 이게 원래 있는 겁니까 어디? 아니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요? 스코어 네, 점수 스코어. 딸 수 있는 프레임워크.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 좀 유의미하게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스코어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점수 딸 수 있는 생각법.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네. 회사에서 그래야지 연봉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그래 안 잊어버리시고. 근데 그게 네. 스코어 뭐의 약자인가 보니까 센스 관찰, 제약, 컨스트레인, 재구성, 리오거나이즈, 연결, 릴레이트, 네. 실행, 익스큐트. 네, 맞습니다. 관찰, 제약, 재구성, 연결, 실행. 네. 하나하나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센스 관찰인데요. 네.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을 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으로만 관찰하고요. 내가 하는 관찰이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보는 게 맞지. 네네. 이렇게. 예.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일단 내가 보는 게 나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관찰은 시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관찰을. 네. 나의 감각을 네네. 총동원해서 네네. 에너지를 더 써야 된다. 그럼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뻔한 결과만 나오는 겁니다.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 책에서도 그 예시를 보여주신 게 네. 착시 현상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되게 좀 재밌게 그냥 보고 지나치긴 하는데 네.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띄워놨거든요. 화면에. 예. 화면에 나오는 거 요거부터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울이에요. 건데요. 예. 거울에 비친 모양은 다르게 보이죠. 저거 위아래가 다른 게 아니라 네, 이게 똑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네. 요 지붕 모양이랑 이 지붕 모양이랑 네. 거울에 비치니까 다르게 보이거든요. 위에는 위로 볼록하고 네, 이건 위로 볼록하고 밑에는 이건 뭔가 갈매기 들어간 모양으로. 것으로. 네, 이게 보고 있으면서도 잘 믿기지 않는 대표적인 저거 사람들이 저건 합성이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원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으니까. 근데 저거는 실제 그 매년 베스트 일루전 오브 더 이어라는 착시 세계 경진 대회 같은 게 있거든요. 일부러 막 조형물 같은 거 어떻게 해서든 네, 착시 효과 네. 나타내는 거 만드는 네네네. 거. 거기에서 수상한 그 교수의 작품입니다. 저기 일본인 교수 네, 작품인가? 스기야라 고구치라는 교수가 만든 건데요. 요거 말고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실린더인데 실린더? 네, 거울에 비친 거는 육각형 실린더인데 예. 반대편은 네모였잖아요. 왜 근데 또 저러지? 돌리면 또 일부러 조형물을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합성 아닙니다. 네, 합성 아니고요. 수상작입니다. 요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거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 노란 공을 넣었는데 밑에는 파란색 공이 안 보여.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볼까요? 저것도 돌리면은 그렇죠. 네, 위아래 다르고. 야, 그러니까 사실 끝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저게 원리를 알면 그렇게 신기하게 보이지 않는데 네네네. 그냥 보면 하루 종일 신기하게 보이고. 그쵸. 근데 저거를 이제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게끔 이제 디자인을 해서 막 네, 경진 네, 대회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눈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야 내가 봤어. 이런 말 좀 하지 말자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거짓말할 사람이냐? 뭐 이런 거. 네, 그거는 본인만 본 겁니다.
그리고 이미 뭐 너무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한 장면을 10명이 보면 10명 다 다른 얘기 한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10명이 다 동시에 내가 봤다니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는 거죠. 네, 법정에도 가고 네.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은 걸 봤는데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돈을 빼고. 아하, 같은 뉴스를 봤는데 네네네. 엔비디아 다 팔아야 돼. 엔비디아 지금 몰빵이지. 이렇게 또.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본 것뿐만이 아니라 들은 것도 그렇고 네네. 느낀 것도 그렇고 맞아요. 맛본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관찰이라는 거는 그래서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감을 총동원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영어로 하면 observation인데 네. 센스라고 붙인 이유는 아하, 그냥 눈으로만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죠. 시각적인 관찰이 네. 아니라 다 느껴라. 네.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관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원래 늘 하던 방식대로만 보고. 그러니까 그래프에 치중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래프만 보고 결정을 하시고. 어떤 분들이 이제 3초 만에 종목 선정한다고. 네. 또 어떤 분들은 항상 야, 너만 알고 있어? 라는 정보에만 의존하시고. 아, 그럼 나만 알려준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동원해서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내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관찰이라는 단계, 오감을 통해서 하는 관찰이라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 그림에서 왜 그런 착시를 경험하셨냐 하면요. 그러니까 환경에 있는 물체는 모두 다 3차원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눈에 망막에 맺히는 이미지는 2차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카메라로 사진 찍어보면 2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고 3차원으로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과거로 갔다 오기도 하고. 네, 네. 과거로도 갔다 오죠. 네. 근데 이렇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요 단계에서 예. 사실은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화면으로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예. 지금 그림에 보시면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 선은 망막에 맺히는 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아, 2D로 봤을 때, 네, 저 사람 입장에서 앞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렇게 구불러 있건 네네네. 펼쳐져 있건 네. 앞으로 구부러져 있건 구분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망망에 맺힌 거는 이 많은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네. 상황마다 다르고. 그래서 내가 봤다라는 얘기는 내가 해석했어라는 얘기. 법정 가야겠네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그 판단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그렇죠. 좀 오감을 더 동원을 해서 맞습니다. 내가 네, 또 네. 본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또 가능성은 열어놔야겠네요. 그거를 전제로, 그걸 인식하고 전제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봤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충돌하게 되면 야, 좀 똑바로 봐. 절대 안 이렇게 꺾어요. 절대 안 꺾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향일 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필요 이상으로 메타인지가 좀 높은 스타일이라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고집을 가능한 한 안 부리려고 되게 일부러 더 노력을 하거든요. 네. 내가 보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 좋은 리더의 자세입니다. 내가 식스센스의 브루스 윌리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인정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뭐 물론 성격 특성이랑 연결이 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오픈니스 투 익스피리언스가 낮은 분들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개방성이 낮은 분들. 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성격 검사를 해보면 이제 요인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개방성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개방성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누군가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먼저 생각하세요. 근데 그 개방성이 좀 낮은 분들은 말이 돼? 그죠? 네. 그게 말이 돼? 네. 아니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웃었냐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제 입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아, 말이 그게 돼요? 말이 돼? 아, 네. 내가 다 한다는 착각.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네. 수 있지. 그럴 수도 네. 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덫이라는 건 뭐냐면 충분히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해서 네네네. 결과물을 보기 전에 먼저 결정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라는 거는 결정이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음식 먹을 때도 흔히 뭐 경험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에 갔다 왔어요. 예, 근데 이제 음식을 설명해달라고 하면 어땠어라고 설명해달라고 하면 예. 보기엔 괜찮은데 맛은 별로다. 탐 내리죠. 끝이죠. 본인의 느낌으로.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근데 물어본 사람은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조리를 했고 그 다음에 너는 어땠고 나는 어떨까 혹은 누구랑 같이 가면 좋을까
어떤 자리에서 이게 이런 음식이 괜찮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거든요. 풍부하게 다양하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야, 그 지금 별로야. 아유, 하지 마. 돈 아까워. 그러니까 세상을 되게 단순화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해야 또 에너지가 덜 드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덜 들게 되는데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네. 몸이 지친 상태에서는 더 그렇게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친 상태에서 관찰하면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 지친 상태에서는 특히 피지컬 에너지, 그러니까 네. 신체적인 에너지를 좀 충전을 하셔야 돼요. 많은 좋은 분, 판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예, 예. 몸이 피곤해도 정신은 맑을 수 있다. 아니에요. 몸이 충분히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을 하셔야 정신도 맑아지. 그래서 그럴 때 부스터 같은 걸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판단을 위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고. 네. 그렇죠. 야구 선수가 축구 선수가 네. 몸을 빨리 회복을 해야 다음 경기를 잘 뛸 수 있듯이 판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YG 네. 부스터 좀 네, 드십시오. 저도 이제 먹고 힘내겠습니다. 아니, YG 부스터는 그래서 그 밑에는 활력을 넣었어요. 아, 비타민 B, 아르기닌 막 이런 거.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테인 아스타잔. 그 다음에 두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뭡니까? 은행잎 추출. 아, 네네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제가 진코. 필요해서 네. 그 기획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항상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드시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지친 상태에서는 더 이게 속된 말로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좋은 콘텐츠를. 그래서 이게 그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드시죠. 네. 맛있습니다.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밑에 액상입니다. 아, 네. 고급 제품. 해서 부스팅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 옛날에 네. 그 포스터 퓨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이죠. 야, 그게 과학이네요.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